자, 5번요. 함수 f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fx가 2x 마이너스 이게 뭐야? 가우스 x 그죠? 가우스 x 가우스 x로 정의될 때요 f의 루트 7 플러스 f의 3 마이너스 루트 7의 값을 구해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사실 거기 제목을 굳이 유형의 제목을 붙이자면 함수값이거든. 함수값인데 얘의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요. 함수의 함수값이라는 부분에 이제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가우스에 맞춰져 있는 거야. 가우스.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fx가요. 얘가요. 2x 마이너스 가우스 x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f의 루트 7 그다음에 플러스 f의 3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냥 써보는 거야. 그냥 썼어. f의 루트 7이라고 하는 애는 2 루트 7 마이너스 가우스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모르겠으면 그냥 써놓고 가우스 루트 7 써놨어.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루트 7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일까? 루트 7이라는 애는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범위였죠? 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찾는 거. 그치? 어떻게 찾았니? 여기를 뭐라고 넣니? 루트 4. 여기 뭐라고 넣니? 루트 9. 그치?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가장 가까운 무리수를 찾아서요. 그죠? 그래 놓고 2보다 루트 7, 3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2점 얼마란 이야기? 근데 그러면 이제 루트 7을 읽어보는 거야. 뭐니 이거? 루트 7을 넘어가지 않는 최대의 점수 얼마겠니 그러면? 2겠죠? 루트 7이 2예요. 그러면 f 루트 7의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이제. 2 루트 7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f의 3 마이너스 루트 7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오른쪽에다가 왜 루트 7에 대한 부등식을 이쁘다게 써놨냐면요.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잘 못 써먹어 친구들이. 자, 써먹어 봅시다.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이걸로 넘어갑니다. 잘 봐요. 어떻게 하나? 3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는 거가요. 3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하는 거가 루트 7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고 3이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붙여. 그럼 부등식의 성질. 루트 7을 마이너스 루트 7을 바꿨다는 건 무슨 얘기? 곱하기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부등호 방향 뒤집힌다 그랬으니까 얘를 뒤집지 말고 얘를 뒤집시다. 얘를. 숫자를 뒤집힙시다.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7 이제 뭐 한 거니? 양변에 3을 더한 거잖아.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지요.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0이에요. 여기서는요 1이에요. 그럼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그러면 결론. 가우스 3 마이너스 루트 7 얼마게? 0이죠.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얘는 그냥 2x랑 똑같지? 2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7이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합을 계산은 너네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됐죠? 필기할 게 있다면 해놓고 따라옵시다. 자, 이거 누구 거니? 딴 데다 보여줄게. 혹시라도 밟으면 또 사달라고 그럴까봐. 노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서 내가 더 똑똑함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제가 아까 자식아 형이 더 똑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15로 보여주세요. 아깝네.
내가 밟아. 뭐야 이거 아이폰이구나. 아이폰도 충전이 있고요. 평생 몰래 충전기 더러워. 뽑아놔야겠다. 아유 더러워. 내 거가 막 들려가지고 내 거는. 자 6번 보세요. 자 6번 문제요. 우선은 풀어놓고 딴소리 조금 할 거야 이건. 자 x가 마이너스 10부터 8 사이에 있는데 얘 지금 하나로 돼 있던 거 그냥 두 개로 쪼개놔봤어 한번. 왜 쪼개놨는지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얘가 요렇게 생겼대요. 근데 치역이 어디니 그랬다? 좀 잘 봐봐. 그냥 핵심적인 내용부터 그래프를 보면서 기하학적인 어떤 느낌을 좀 잡아봅시다. 얘가요 기울기 마이너스죠. 절편 플러스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10부터 8이니까 이렇게 잘라볼까요? 이렇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라보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 잘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치역은 어디니? 질문. 치역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라면 여기는 A부터 B까지라는 거야. 이해해? 됐어? 1차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요. 됐니요? 오케이. 자, 그럼 실제 풀이는요? 풀이는 어떤 내용을 이용하는 거냐면 풀이에 필요한 내용은요. 사실 함수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 했던 저 부등식이야. 어떻게 풀겠니? x가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입니다. 근데요, 생긴 모양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거든? 자, 선생님이 어떻게 만드나 봐봅시다. 어떻게 만드나? x 마이너스 2부터 만드는 거야. x에서 가까운 애부터 만드는 겁니다. x 마이너스 2부터 만들면 마이너스 12요. 여기는 6이요. 3분의 x-2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요. 여기는 2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놓고 마이너스 붙이게요. 마이너스 3분의 x-2예요. 그러면 부등호 뒤집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됐죠? 그렇다면 a의 값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2고요. b의 값은요? 4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됐죠? 별로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 어려운 문제거든. 진짜 진심 완전 어려운 문제야. 왜 이게? S1 어감이 나빠서 어감 좋은 어감으로 바꿨어. S1 우리 재원이. S2 우리 재영이. S1 글렌이. 이거 돌 좀 이상하잖아. 그게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게 되게 S는 뭐예요? 스톤. S1 순위는 잘 모르지. 왠지 너가 S3가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원래 재원이가 약간 우리 실력이 제일 좋다 이런 건 아니고 내태 보면 제일 잘 보는 애 뭐 이런 거였는데 갑자기 재영이가 들어와서 그걸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돌원 돌수가 됐는데 약간 그 서른이 뭐예요? 서른이 제가 지영이 이름인데요. 그렇구나. 네. 쌤 근데 얘가 더 높아요. 도대체 저 동네 이상해 좀. 지들끼리 싸워. 제가 지영이는 나쁘. 자 조용히 해봐 이제.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중요한 얘기. 얘들아 지금 질문했잖아 형이. 재원아 근데 스톤. 얘가 왜 어려운 문제일까? 혹시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 좀 들어봐. 저요. 어떻게? 그냥 느낌이에요. 자 봐봐. 우선 그러면 얘 어떻게 풀 것 같니? 네? 만약에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까? 아니요. 아닐걸? 어떻게 푸니? 이거 푼 사람 어떻게 풀었을까? X 값을 두 개. 그렇지. x값 두 개 딱딱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그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가 x값을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럼 뭔가가 막 팍팍팍 계산이 되겠지. 걔가 얘야.
계산해보면 여기다가 막 이걸 8을 집어넣었다? 막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이거 나오거든. 오 완전 쉬워요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완전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이유가 뭔 줄 알아? 지금 뭐 했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부터 8까지인데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가 얘 나오고 얘가 얘 나온다 했지. 끝에서 끝으로 갔지. 잘 봐.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가 이제 지금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10에 8이 나오고요. A에서 B가 나오면요. 우리는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여기가 8,A 요 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B 그 다음에 여기가 8,B 이렇게 나오잖니 그지?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A를 대입하고 8,B를 대입하면 답이 나와. A하고 B가 그죠? 언제? 1차 2차 안 나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2차 안 나와요. 볼래? 이렇게 생겨요. 마이너스 10 넣으면 A 나오니? 안 나와. 어딘지 모르는 얘가 나올 거야. 하지만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동일한 상황이지? 정의역이 얘인데 치역은 얘인 상황이야 지금. 맞지? 근데 얘 마이너스 10 넣는다 그래서 A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A는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지. 이해해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그쵸? 근데 이것만 있어? 아니야. 어떻게도 있을까?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됐다면 2차 함수가 이때는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나와.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2차로 주로 문제가 나와요. 난이도가 높은 애들은. 2차로 나오면 뭘 봐야 돼? 이게 그러면 축만 추가로 보시면 돼. 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오케이 됐어요? 요거에 따른 심오한 문제들은 뭐 문제 나오면 합시다. 그래서 요 개념은 좀 알고 계시라고. 무작정 대입하는 문제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됐지? 넘어가 7번. 집합 x가요 마일 0, 1을 정의역으로 하는 f가 있는데 fx를 ax제곱 플러스 x라고 하고요. 2차 함수네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요 4라고 할 때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얘는 그냥 뭐 하면 될까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 그죠? 대입하면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그거 3개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4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거기다 줄 칠게요. 정의역이 0, 1, 정의역이 0, 1 줄 치세요. 정의역이 0, 1 줄 치십시다. 자, 얘를 왜 줄을 치냐면요. 여기 하나 더 체크합시다. F는 G. 동그라미 치세요. F는 G. 자, F는 G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뭐니? F는 G. 같다. 근데 봐봐. F 함수 몇 차 함수? 1차 G 함수 몇 차 함수? 같을 수가 있냐?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근데 뭐란 얘기야? 정의역 0,1이라고 하는 건 뭐니? x가요 0하고 1이라는 건 뭐야? x가 0, x가 1은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얘기.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해돼? 다른 데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야.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이건 거거든.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내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정의역에 대한 딱히 언급이 없으면 뭐라고? 항상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x값에 따른 y값을 보게 되는 건데 지금처럼 정의역은 이라고 해서 뭔가를 정해줬단 말이지. 그럴 땐 뭐만 중요하다? 그 정해준 부분만 중요하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애초에 1차는 직선이고 2차는 곡선이니까 같을래 같을 수가 없는 애들이거든. 근데 0일 때와 1일 때는 이상하게도 같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뭐 하면 되겠니? 1 집어넣었을 때 값들, 0 집어넣었을 때 값들이 서로 F랑 G가 같은 값이 나오면 되겠죠? 결국 무슨 문제야? 연립방정식 문제야 이거. 맞지요? 맞지요? 오케이.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라 이거 넘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자, 9번 넘어갑시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답니다.
fx는 x제곱이고요. gx는 x 플러스 2라는데요. f가 g랑 같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세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 애초에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요. 봐봐요. f 함수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g 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야. 그럼 걔네들이 같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없어요. 근데 얘가 되도록 하는 이라는 말은 뭐겠어? 어딘가는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거든. 어딘가는 되는 게. 그 어딘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문제를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두 개를 연립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 두 개를 연립한다? 같다라고 논다라고 하는 니들이 얘기하는 니들 표현으로 같다라고 놓고 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뭐였다? 연립하는 거였고 등호로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였어. 그러면 뭐가 돼?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푸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오늘 12시 수업이 다른 말은 없지? 우리 반만 있어, 우리 반. 행복하게 생각해. 다음 여름방학에 너네가 12시 수업, 11시 수업이 될 수도 있어. 차도 없어. 아침 일찍이야. 일어나기 힘들어. 배고파. 근데 와야 돼. 행복하지. 시간 아니에요? 1시간? 네. 그 얼굴 표정으로 나한테 욕하지 말고. 별일 없는 한 여름 우리 겨울방학 잘 보내게 될 거고 또 별일 없는 한 크게 학원을 옮길 생각은 없을 거고 별일이 없는 한 방학 때 또 만날 거잖아, 그지? 그렇지. 별일이 생기면 그렇지. 예를 들면 학교를 갔는데 성적이 7등급이야. 날 고객님들이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지 내가. 최대한 너네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지. 근데 나만 노력하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열심히 해. 어쨌든 그렇게 잘 보내다 보면 여름방학이 올 거야. 그러면 11시에 오게 될 수도 있어. 괜찮아. 화이팅이야. 아니 오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학년 애들하고 수2를 처음 나갔거든. 이제 수2를 처음 나갔는데 뭐 천안고 다니는 형아도 있고 있어. 그 천안고 다니는 형아도 있고 삼성고 다니는 형아도 있고 막 여기 아산고 다니는 형아도 있고 막 주로 이제 그 저기 학교가 좀 학교 행사가 많아갖고 오전 중에 뭐 스케줄이 안 돼서 오후에 오는 형아들이 있어. 그 형아들이랑 이제 그 수투를 하는데 내가 1학년 때 그렇게 잔소리를 했거든. 야 얘들아 이건 제발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그렇게 말 안 들어. 근데 이제 수투 가가지고 버벅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수투가. 그래서 하는 얘기라고. 자 지금 요 9번은요 푸는 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돼요. 이게 둘이 연립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x제곱이랑요 뭐랑? x 플러스 2랑요 같다라고 놓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요 x값이요 마이너스 1하고요 x값이요 2인 지점에서는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올걸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봐봐.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함수 첫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f는 g라고 하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무언가가 있으면 뭐로 보라 그랬어?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의 교점으로 바라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요. 눈에 보여야. 그럼 봐봐라. 하나는 x제곱 하나는 x 플러스 2잖아. 그러면 이게 문제 푸는 거랑 크게 상관은 없어. 그냥 보여주는 거야. 자꾸 잔소리 하는 거야. 자꾸 노출시켜야 니들이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근데 얘가 x 플러스니까 x 플러스 2는 이렇게 그릴 거라고. 그럼 봐봐. 이런 상황. x가 마이너스 5라고 해보자고. 마이너스 5. 그때의 g는 이 값을 가질 거고 그때의 f는 이 값을 가질 거야. f랑 g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런 상황인 거라고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면 같은 x값을 가졌을 때 같은 y값을 갖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지. 여기라는 거예요. x가 지금 뭐 결과를 미리 찾았으니까 뭐겠니? 마이너스 1이겠지.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이라는 그래프도 요 값을 가질 거고 이 직선도 요 값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f랑 g가 같다.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해됐어? 또 있잖아. 어디? 여기라고. 여기가 지금 x가 아마 결과적으로는 2가 될 거라고 풀어봤으니까 요 지점에서만큼은 적어도 이 지점에서만큼은 y는 x제곱이 지나가는 요 함수값하고요
gx가 지나가는 요 함수 값이 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그때는 요 식이 성립을 한다고 해. F랑 G랑 같다. 됐어? 요런 부분을 찾는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이해되니? 그냥 그림으로 이 느낌을 잡아드린 겁니다. 10번은 저번 시간에 했다, 그쵸? 자, 복습. 함수인 건지 아닌지를 그림에서 찾는 방법은 뭐라고? 세로줄을 위에서 밑으로 쫙쫙쫙쫙 그어가면서 가라 그랬지? 그랬을 때 그래프가 죄다 만나면 뭐다?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뭐라 그랬어? 가로줄을 쭉쭉쭉쭉 그어가실 때 한 번씩만 만나면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라 그랬지? 근데 1대1 함수인 것과 1대1 대응인 것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난다고 그랬어? 가로줄 그었을 때 둘의 공통점은 한 번씩 만나는 거거든, 그지? 가로줄이 한 번씩 만나면 1대1 대응, 1대1 함수, 1대1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가로줄을 그었을 때 답이 없는 경우 있잖아, 안 만나는 경우. 그럴 때는 1대1 함수. 오케이? 안 만나는 지점이 아예 없으면 1대1 대응. 됐죠? 됐어? 이 문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3초 20분. 3초 20분 아닌가? 미안해. 하도 체력이 있다는 게 막 이상한 소리야. 32초 만에 풀어야 된다고. 32초 만에. 3초 20분이라고. 넘어갑시다. 11번.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고요.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0은 4고요. f의 마이너스 1, f의 1의 합은 5랍니다. 이 f1 마이너스 f0의 값을 찾으세요 그랬죠. 11번 문제는 거기다가 써놓읍시다. 뭐라고 써놓냐면 마지막 단원 제목이 뭐냐? 경우의 수인가? 순열과 조합인가? 순열과 조합이라고 되어있냐? 순열과 조합 단원이라고 써놔. 순열과 조합 단원. 함수가요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뭐라 그래? 그 저기 시험 범위가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함수가 중간고사 때 들어가고요.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요. 깔끔하게 유무리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함수가 포함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라는 단원이 포함이 안 되면 방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말에 보기는 힘들겠죠. 유무리부터 시작을 하면. 아니에요. 경우의 수에서 한 번 더 본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순열과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와. 이걸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로 볼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좀 잘해야 돼. 11번 문제 한번 생각할 시간 잠깐 줄게. 논리적인 니네가 그 사고를 할 수 있나를 좀 보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문제의 유형 중에는 그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그래도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 있을 수는 있는 문제야.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봤던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봅시다. 저번 시간에 내가 그 이야기 했나?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 fx2가 같게 이해했니? 안 했니? 니한테는?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왜지? 왜 안 했을까? 자, 봅시다. 1대1 대응. 내가 문제를 써줄게. 문장을 하나 써줄게요.
2mm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명제야. fx1과 fx2가 같지 않아요. 이거 이해되니? 자, 해석을 합니다. 임의의 x에 대하여, 그 말은 뭐겠냐? 어떤 x 값들이라도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다른 x 값들을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그때에 나오는 함수 값들이 같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야. 됐어? x 값을 서로 다른 x 값을 집어넣으면, 다시 얘기해서 잘 봐봐. 이 함수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 자, 서로 다른 x들 마이너스 1하고 0은 분명히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x들을 집어넣으면요 1대1 대응이니까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겠지? 그게 요 표현이라고. 그럼 이 표현이 나오면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 아, 이거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1대1 함수일 수도 있어요. 치역하고 공역의 개수가 다르면. 어찌됐든 1대1에 대한 내용이라고. 1대1에 대한 내용.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1하고 0이 서로 다른 x 값이니까 얘네들을 집어넣었으면 나오는 y 값도 겹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어떤 값들이 나올 건데 얘는 들어가는 x들이었고 얘는 나오는 fx들이란 말이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1, 2, 3 중에 고를 거라고. 1, 2, 3 중에. 그럼 1, 2, 3 중에 골라갖고 4 만들 수 있는 애는 뭐가 있어? 1, 3이랑 2, 2가 있죠. 근데 같은 값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1, 3이지? 그러면 얘가 1을 갖고 얘가 3을 갖냐? 또는 얘가 3을 갖고 얘를 1을 갖냐에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경우의 수에서도 나온다. 됐죠? 두 번째. 마찬가지 f의 마이너스 1하고 f의 1 들어가는 x 값들이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인 이 f 값들도 함수 값들도 서로 다른 걸 가져야 돼. 맞지요? 그러면 얘는 2하고 3을 갖냐 3하고 2를 갖냐 이런 경우야. 그지? 근데 이제 얘하고 얘를 보니까 얘는 마일하고 0 얘는 마일하고 1인데 마일이 지금 똑같은 애네. 그럼 얘는 1 또는 3을 가져야 되고 얘는 2 또는 3을 가져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은 누굴 가져야 돼? 3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얘가 3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f의 0은 누굴 가질 수밖에 없어요? 1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얘가 3을 가지니까 f의 1은 누굴 가질 수밖에 없어요? 2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풀 수 있겠지요? 됐니? 내 거니 혹시? 네. 누가요? 저기 전화 오잖아. 그래요? 아니야? 내 건 줄. 내 거 맞는 거 아니야 또? 됐어요. 됐어요. 쌤, 어. F-1이 왜 2랑 R이 3이 가네? 뭐라고? F-1이 그 오른쪽에서 위치가 얘랑 얘를 더해서 5 나와야 되니까. 1, 2, 3 중에 더해서 5 나오는 값을 찾을 거라고. 됐어? 됐어? 오케이. 됐지요? 11번 문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갑시다. 12번. 12번까지 하고 잠깐 좀 쉬었다가 할게요. 내 거 맞구나. 뭐야? 위에서 연락이 거구나.
그냥 뭐가 막 위에서 얘기가 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특강 얘기가 잠깐 나와서 우리 동네랑 상관없구나. 특강은 클리닉인데 우리는 클리닉 자체가 따르잖아. 자, 됐지요? 넘어갑시다. 12번째요. 12번째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ax 플러스 b가 이렇게 돼 있대요. 얘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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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에 있답니다. 2 사이에.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y는요, 마이너스 2에서 7이랍니다. 거기다 그냥 박스 쳐놔. 거기다. 그 범위에다 박스 칩시다. 그리고 편하게 생각해. 본인이 편한 대로 써놔. 뭐 앵글, 뭐 프레임, 또는 뭐 카메라, 뭐 화면, 뭐 상관없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보이는 이런 거, 테레비 이렇게. 뭐 상관없어. 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냐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함수라고 하는 거는 x 값들에 따른 y 값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야. 근데 물론 뭐 y 값이 겹치기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이 3을 선택했는데 3이 3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었어. 아직까지는 함수였어. 그죠? 근데 그게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으로 바뀌는 순간 뭐가 돼야 됐었어? 겹치는 것도 없어야 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왜 가로줄 세로줄 그으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로줄 세로줄을 긋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적응을 하시면 좀 편해서 그래. 1대1 대응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가로줄 세로줄이 다 한 개씩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가로줄로 한 개씩 만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여? 왜 안 돼? 가로줄이 여기 안 그어지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가로줄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됐어. 근데 세로줄을 그으려고 보니까 세로줄 참 미안해. 세로줄. 이번에 가로줄을 그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가로줄을 그었을 때 안 만나지. 노란색이랑. 가로줄을 이렇게 그었을 때 노란색이랑 안 만나잖아. 이러면 1대1 대응이라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했잖아. 1대1 대응은 가로줄 세로줄 다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가로줄도 만나고 세로줄도 만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 방법이 뭐야?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 이게 1대1 대응이 될 조건인 거야. 이 프레임 내에서. 이 박스 내에서의 1대1 대응이 되려면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해줘. 제한 변역 내에서 1대1 대응이 될 조건은 꼭 끝에서 끝이라고 써놓으면 돼. 제한 변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제한 변역. 뭐 보면은 뭐 유식한 말이라고 치고 뭐 이상한 말을 알려주면 되게 좋아하고 쓴다는 거지. 나중에 가면 이제 뭐 임계값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임계값이 뭐지? 임계값 이런 거는 막 쓰지 그지? 제한 변역이라는 게 옛날 말이야. 옛날 말. 범위를 제한시켜 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구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뭐 해야 된다고? 끝에서 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이 함수를 살짝 살펴봐.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 그 제한 변역이라는 걸 확인을 한 상태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 이제 fx가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 줄 쳐놓고 1차라고 쓰세요. 1차. 1차 함수는 뭐 어떻게 생겼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1차 함수일 때랑 2차 함수일 때가 문제가 다르다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랬어. 자, 1차니까 얘는 뭐야? 직선이라고까지 써놔야겠지? 직선. 됐니? 직선.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아닌데요, 쌤. 하나 또 있는데요. 그 하나 또 있는 것도 써볼까요? 어떻게요? 이렇게요.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잘 봐봐. 1번. 어떤 게 있다고? 이 점을 1번. fx가요. y는 fx가 뭘 지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뭐니? 2, 7을 지날 때 이렇게 됩니다.
납득이 됩니까요? 그러면 ax 플러스 b인데 이 조건 두 개 알려줬으니까 이게 연립하면 답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y는 fx가요. 이번에 y는 fx가 뭘 지나갈까? 마이너스 1,7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요? 2, 뭐 하고요? 마이너스 2하고를 지날 때요. 되십니까요? 근데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fx가 ax 플러스 b인데 a가 0보다 크대. 자, 어떤 게 양순이? 노란 게 양순이, 빨간 게 양순이? 노란 거요. 그래서 무조건만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됐어? 근데 만약에 양수다 음수다 말이 없으면 뭐 해야 돼? 노란 거 빨간 거 다 하셔야 돼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와서요. 우리 뒤에 거 연결해서 오늘 한 20번 정도까지, 얘도 지금 함수도 내가 다 붙여놔가지고 한 40번 넘어가지 얘는. 20번 한 초중반까지만 오늘 하고 정리 좀 합시다. 근데 지하철이 아니고. 자, 13번부터 하자. 13번. 두 집합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fx인데요. 그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고 얘가 1대1 대응이랍니다. 요 문제가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문제 없네. 문제가 없어요. 뒤에 가서 나오겠구나. 참. 자, 걔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어디 갔니? 1대1 대응이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한 두 문제 정도만 더 풀고 그만할 거야. 자, 13번 문제가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1대1 대응이 되는 그 조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얘를 요렇게 소위 프레임 안에 쏙 들어가게끔 만들면 되는 거였거든. 맞죠? 핵심은 뭐였냐면 끄트머리 이 꼭지점, 이 뭐라 그러지? 모서리를 꼭 지나가야만 했었어.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다고. 그럼 이 문제에다 그걸 적용을 했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는 네모 프레임은 아니야. 지금 우선 네모의 프레임은 아니야. 그럼 뭐냐 하면은 얘가 이렇게 좌표를 찍었을 때 x 값이요, a라는 지점, x가 a라는 지점보다 큰 범위 이쪽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y가 4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가 y는 4. 그러면 y가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음을 동시에 만족하는 지점이니까 얘를 경계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쪽. 맞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얘가 뭐가 되면 돼? 1대1 대응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렇다면 추측을 좀 해보자. 얘가 이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지? 그 범위의 모서리를 꼭 지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부터 살펴보는 거야.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뭘 찾아야 돼? 축을 먼저 찾겠죠.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들아. 축을 먼저 찾았어. 그럼 축은 얼마야? x는 2가 축일 거야. 아직도 축 못 찾은 사람은 없지. 축이 x가 2야. 그러면 x가 2. 그 다음에 꼭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보면 얘가 어떻게 돼? x-2의 제곱에 플러스 4네. 여기가 4래요. 그러면 2,4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거지요.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얘가 어떻게 돼 있다고? y가 4. 이거 위에 있다고. 이거 위쪽이라고. y는 이거 위쪽인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a 값이 어딘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 a가 여기라고 해보자. 여기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a1이라고 한번 해볼까? a1이 여기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요 범위 안에 속해야 되는데 이 범위 안에 속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없죠. 그치? 왜 없어? 같은 y 값을 가지는 x가 두 개나 존재하지 지금. 맞니?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적어도 어느 거 이상 축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만 해. 누가? A는. 요거까지는 알겠지, 그지? 내려갔다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죠?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이쪽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어. 이쪽인가? A2?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인데, 아, 얘가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얘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요. 맞죠? 아, 왜 없어? 1대1 대응인 거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모서리를 꼭 지나가줘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모서리에 걸리면서 그래프가 싹 들어가는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줘야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요 모서리를 지나면서 요렇게 지나가진다는 거거든. 요렇게 지나가진다. 맞죠? A 값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요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아니 말고 식을 안 쓰고 이렇게 풉니까?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됐어? 오케이 넘어가 14번째요. 아이고 14번째요. 집합 x가 0에서 3까지 x에서 x로의 함수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뭘까? 정의역이 0에서 3, 공역도 0에서 3. 나름대로 정리해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0에서 3, 공역도 0에서 3. 됐어? 됐니요? 됐어요? 대상이 그렇다고. 근데 거기 마지막도 줄칩시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 걔가 의미하는 말이 뭘까요? 지역도 용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1대1 대응을 이야기합니다. 항상요? 항상요? 아닙니다. 항상 아니야 얘들아. 이게 되게 약간 논리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1대1 대응인 거거든. 봐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x가요 1, 2, 3, 4인데 y가요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공역은 a, b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런 대응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자. 치역은 공역과 치역 같잖아 지금.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해? 아니죠. 근데 나는 이걸 1대1 대응이라고 했거든? 이유가 뭘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뭐겠니?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거든. 정의역하고 공역하고. 맞아? 맞아? 정의역이 4개면 공역도 4개란 얘기야. 왜? 똑같은 애에서 똑같은 애로 갈 거니까. 이해하지? 그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의역이 4개인데 공역이 4개인데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뭘 해야 되겠니? 이 공역 4명이 다 선택받아야 되거든? 근데 정의역 개수가 꼴랑 공역하고 똑같아. 4개야. 맞지? 근데 4개인데 선택받은 애가 4명이라는 얘기는 선택한 애도 4명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4명이 4명을 선택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 겹치면 안 되지. 이런 논리적인 흐름이 다 연결이 됐을 때 비로소 뭐야? 아, 1대1 대응이에요 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구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얘가 경우의 수로 가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케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야. 이거 가지고 개수 세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고를 굉장히 잘 해야 돼. 자, 14번 그럼 문제를 보자고. 얘가 뭐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요. 거기까지 해석이 되면 이 문제가 얼마나 쉬운가 봐봐. 거기까지 되면 얼마나 쉬운가 봐봐. x가 1에서 3까지래. 그 다음 공역도 1에서 3까지래. 알았어. 0에서 3까지래. 0에서 3까지.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가 1대1 대응임을 찾을 거 아니니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었지. 뭐 했니? 노란색 빨간색 했잖아. 아까 노란색 빨간색.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든지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뭐야?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15번, 14번은. 됐습니까? 자, 15번 별표 치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15번. 아니다. 아니다. 15번, 17번 두 개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숙제 문제 내줄게요. 숙제는 18번까지. 숙제는 18번까지. 숙제는 18번까지고요. 라이트 세는요. 어디까지냐 하면요. 라이트 세는요. 선생님 교재가 숙제예요. 어? 교재가 숙제였어요. 원래 숙제잖아. 우리 숙제였어. 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적이 내가 너 책 내라고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아 그래서 내가 책을 안 냈구나. 75페이지에 548번까지 72페이지에 548번까지요. 75페이지에 548번까지 예나 됐죠? 수업 교재는 18번까지 맞지? 18번이라고 했지 내가. 오케이요. 15번 보세요. 15번. 15번 보니까요. 15번은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하여 F는 항등함수고요. G는 상수함수입니다. F5랑 G5가 같을 때 F1 더하기 G2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자,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 거기다 체크를 하겠죠? 여기서 키워드를 찾자면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이야기겠죠? 맞니요? 맞니요? 자, 그러면 항등함수는 뭘 가지고 항등함수라 그러냐? 들어간 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 항등함수는요 FA는 A고요 FB는 B일 때 요런 상황일 때 항등함수예요. 그렇죠? 상수함수는요 어떤 때 F의 A가 1이고요 C고요 F의 B가 C고요 F의 C가 C고요 이런 거일 때 상수함수죠. 하나의 값만 나올 때요. 그럼 봐봐 뭐라고 나왔냐면 F의 O값하고 G의 O값이 같대요. 자, F는 뭐였어? 항등함수요. G는 뭐였어? 상수함수요. 그럼 여기서의 특징은 뭘까요? F의 O값은 뭘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 5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항등함수니까. 맞니? 맞아? 항등함수니까. 아, 그러면 G의 5도 5잖냐? 그러면 G의 1은 얼마겠니? 5겠지. G의 2는 얼마겠니? 5겠지. 왜? G는 뭐니까? 상수함수니까.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뭐를 말하는 게 뭐야? F1하고 G2를 더하라 그랬는데 F는 항등함수니까 F1은 얼마고? 1. G2는 얼마고? 5. 무조건 5 나온다 그랬죠? 됐나요? 넘어가. 17번. 17번이요. 얘 역시도 뭐라고 쓰냐? 순열조합이라고 써놓으세요. 순열조합. 17, 18 묶어가지고 한 번에 17, 18 묶어가지고 한 번에 순열조합이라고 써놓읍시다. 자, 요 얘기만 잠깐 하고 멈출게요. 자, 17번요. 집합 x가 1, 2, 3이고요. x에서 x의 함수의 개수를 p 1대1 대응을 q, 상수함수는 r, 함수 동그라미 1대1 대응 동그라미, 상수함수 동그라미. 자,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함수부터. 함수는 뭐라 그랬지? 1, 2, 3이라고 하는 정의 여기요. 어떻게만 하면 돼? 누군가를 한 개씩 선택만 하면 되겠죠.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중에 하나니? 세 가지 중에 하나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중에 하나니? 세 가지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중에 하나니? 세 가지요. 왜? 중복이랑 상관없이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얼마?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얼마예요? 27 나옵니다. 됐어요? 됐니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은 뭔 차이가 있지요? 누군가가 선택을 하면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요? 3가지요. 2는요? 1이 선택한 거 빼야 되니까 2가지요. 3은요? 하나 남는 거죠. 됐어? 1이 하나 선택해 갔을 거고 2가 하나 선택해 갔을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계산식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거고요. 답은 6이겠죠. 상수함수는요? 1, 2, 3이 한 방에 1로 갈래? 2로 갈래? 3으로 갈래만 결정하면 되겠지, 그지? 몇 가지예요? 3가지요. 됐어요? 됐어. 18번. 거기 박스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에요. 집합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얘가 의미하는 건 뭘 얘기한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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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는 거 아니야. 1대1이라고 그냥. 함수야, 지금 함수야, 대응이야. 날 보면 어떡해. 지금 여기서 1대1 다음에 나올 단어가 함수니 대응이니를 물어볼 때 너네가 지금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문제에서 x의 개수랑 y의 개수 봐야지 돼지들아. 왜겠어? 1대1인 건 지금 확인을 했잖아. 그치? 1대1인 건 확인을 했는데 x가 4개밖에 없는데 y가 5개가 선택이 될 수 있냐 없냐. 근데 공력은 몇 개야? 가능성 있는 애 지금 뭐야? 공력은 A, B, C, D 5개잖아. 근데 x 정의역이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네들이 각각 다른 걸 선택해도 5개를 다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없잖아. 5개 중에 4개밖에 선택 못 하잖아. 맞아? 맞아? 다시 x가 1, 2, 3, 4 4개밖에 1, 3, 5, 7 4개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밑에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x들이 서로 다른 애들이라면 선택하는 애도 달라야 되는데 그럼 뭐겠어? 중복해서 선택 못 한다는 얘기잖아. 1대1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1대1. 이 표는 이 박스는 그지? 그러면 1, 3, 5, 7이 A, B, C, D, E 중에 하나만 가져가야 되잖아. 각각 하나를. 근데 4명이 선택을 할 건데 선택 받는 입장은 가능성이 5명이나 있다고. 그렇다 해서 5명이 다 선발이 되는 게 아니라고. 왜? 선택하는 사람이 4명이면 받는 사람도 4명이겠지. 그럼 5개가 있는데 4개만 선택을 받으니까 하나가 남잖아. 공력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지 않잖아요. 적어놔. 공력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같지 않아요. 공력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같지 않아요. 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를 얘기한다고요. 됐어요? 됐지요? 자, 그럼 f의 개수는요? 고민. x의 개수는요? f의 개수는요? 120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1357이니까 1357 중에 1이 누군가 선택을 할 거 아니니? A, B, C, D, E 중에. 그치요? 맞아? 그럼 5가지 중에 하나죠. 맞아? 5. 그러면 이제 3 입장에서는 몇 개 중에 하나겠어? 4개 중에 하나. 4. 그 다음 5는요? 3개 중에 하나일 거야. 3. 7은요? 2개 중에 하나겠죠? 2. 그럼 답은 얼마겠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요. 됐어요?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얘를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1, 3, 5, 7인데요. A, B, C, D 입니다. 얘를요 1대1 대응을 만드는데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 문제에 대한 걸 규칙을 세팅을 하면 어떨까 봐봐라. 4명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죠. 그럼 누군가 하나는 버려지겠죠.
맞아? 맞아? 그 버려지는 애를 미리 빼버립시다. 그럼 뭘 해야 되지? 5개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죠. 그럼 빠지는 사람이 빠지는 사람을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 됐어? 자, 우선은 빠질 사람 한 명을 빼버려요. 됐어요? 그리고 나면 빠졌어. 그 한 명이 누군가가. 맞지? 그럼 뭐야? 1이 넷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2가 셋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3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4가 네 번째가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겠지? 맞니? 그거는 뭐지? 4, 3, 2, 1이죠? 됐어요? 그럼 이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또 120가지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경우의 수는요, 세팅을 어떻게 하고서 내가 개수를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개수는 똑같이 나온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얘를 개수를 셀 수 있느냐는 인수분해할 때처럼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요. 어떤 땐 겁나 쉽게 풀 수 있고요. 어떤 땐 겁나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얘기 좀 해주고 싶었어. 이게 나중에 수하의 마지막 단원에서 너네들이 가장 고민하게 될 부분이야. 이걸 어떻게 내가 처음에 정리를 해놓고 얘를 분류를 하지, 구분을 하지? 어려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내가 그냥 여기서 5, 4, 3, 2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5, 4, 3, 2로 끝내지 마시라고. 알겠죠? 선입견이 생기면 힘들어요. 여기까지 숙제는 다 냈지요? 잠깐 쉬었다 옵시다.